우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맞죠? 첫 번째 완전 식품이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우유는 최고의 단백질이다. 우유를 마시는 것은 칼슘을 마시는 것이다. 이런 선전 광고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완전히 어떤 상식이라고요? 네,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유제품 소비량을 보면요,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이 80kg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름 체중보다 더 많이 드십니다. 연간 1인당 우유 소비량만 해도 26.6kg. 소가 먹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많이 먹고 살아요. 자, 우유로 인한 영유아 사망률을 보면요, 모유와 우유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죠. 네, 84.7%. 사망률이, 모유는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유를 아기에게는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유에 단백질이 많지만 좋지 않습니다. 모유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다.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유도 우리가 컸을 때 엄마 모유를 모아다가 냉동실에 잔뜩 싸놓고 컸을 때 나 커서까지 먹어야지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딱 먹고 끝나요. 물론 엄마가 모유가 잘 나면 유축기를 통해서 유축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해서 주긴 하지만 얘가 자라서는 주지 않습니다. 5살, 6살, 10살 먹은 아이에게 엄마 젖 먹어 젖 먹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엄마 젖도 아닌 소젖을 먹냐고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찾은 게 사람의 젖과 가장 비슷한, 모유와 비슷한 것을 사냥젖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거 괜찮지 않냐? 안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 젖도 엄마의 모유도 먹는 시기가 있어요. 그 뒤로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육과 발달의 어떠한 기준에서 그것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유나 우유를 마시는 아기들은 모유를 먹는 아기들에 비해서 80%의 설사와 감염성 위험이 훨씬 높다. 그래서 결국 모유는요, 최고의 단백질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의 항체가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백혈구가 아기에게 또 전달이 되고요, 대장균 번식을 막는 락토페린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 우유는요, 칼슘의 흡수가 낮아집니다. 칼슘은 많은데 섭취한 우유의 칼슘의 25%만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유는 우유보다 칼슘은 적지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좋은 칼슘의 공급원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모유가 아닌 칼슘의 섭취를 곡식과 과일과 채소, 그리고 아울러서 햇빛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햇빛. 자, 우유의 문제점. 비타민 C가 부족하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많고 떠나서 다 균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사람에게 균형을 못 맞춰줘요. 전혀. 비타민 D도 부족해요. 칼슘이 부족해요. 칼슘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마실수록 부족해져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 건강한 성인의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을 보면요, 그래도 이게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우유만 먹고 자라나면 후대에 가서는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후천성 유전자에 의해서 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을 보면요, 반투족이나 그 필리핀, 태국, 일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유당 분해 효소의 결핍률이 90%, 85% 아랍인들 이럽니다. 그다음 좀 나은 게 유대인들, 미국 흑인, 페루인, 그다음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인디언, 그다음 좀 더 나은 쪽이 핀란드, 덴마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당 분해 효소가 결핍된 사람이 우유를 섭취하잖아요. 뭐가 올까요? 복통, 가스가 옵니다. 이거 못 느끼는 사람들은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로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자, 아동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유를 계속 먹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질환들 보면 알레르기 질환, 철분 결핍성 빈혈, 지능 저하, 소아 당뇨, 여드름, 류마티스 관절염, 또 충치까지, 그리고 감염성 질환까지. 더 재밌는 것은요, 과민성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계속 섭취하게 되면 만성 피로증이나 긴장성 두통, 이렇게 신경 쪽에, 그리고 이어서 골격근이 통증이 유발되고요, 과잉 행동, 알레르기, 그 다음에 우열, 야뇨, 천식, 소화기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증상을 무시하고 마신다. 그러면 암,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신경계통 질환, 알레르기 질환, 소화계통 질환, 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섭취와 계란 섭취와 육류 섭취가 늘어날수록 질병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지금 거의 100년 넘게 개발되어 오지만 질병이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그냥이 아니고 엄청, 그죠? 그리고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많아진 것 같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요? 세계적으로 기능성 식품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해가 지날수록 영양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사용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왜요?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건강하면 누가 뭐 그런 거 찾고 막 하겠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결국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과만 해결하려고 돈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유를 섭취했을 때 어떤 암들이 생기는지, 위험한 암만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드릴게요. 매일 우유를 내가 1리터 마신다. 전립선암 주의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난소암, 남녀같이 직장암, 또 여성분들에게 정말 해로운 거 유방암이 있어요. 유방암. 이거를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다면 우유와 유방암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당 분해 효소 사용률이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를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먹으면 덴마크나 스위스 사람이 많이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원장님, 쟤네들은 저렇게 많이 먹고도 건강한데 그 사람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우리가 에스키모인들처럼 생고기 많이 먹잖아요. 아마 감염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맞죠?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면 무슨 암에 걸린다? 유방암 정말 위험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거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과자, 빵, 뭐 등등. 심지어 콩국수에도 우유가 들어가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 두유에도 우유가 들어간 두유가 있어요. 두유로 만들어놓고 왜 우유를 넣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지만 우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되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속에 들어있는 간접적 물질을 보면 세균, 바이러스, 항생제, 호르몬, 프리온, 유기, 살충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끔찍해요. 저는 이 젖소 농장들을 정말 많이 다니기도 하고 보니까 그냥 솔직히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얘네들은 똥 위에 앉아 있어요. 세균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우유의 세균과 문제예요. 미국 공중보건 지침에서는 파스를 살균 후 우유에는 1mg당 2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나 10마리 이상의 대장균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총 세균수를 보니까 1ml당 2만에서 2만 5천 미만이 1등급이에요. 세균이 없는 게 1등급이 아니고 웃기죠. 세균이 없는 게 1등급이 아니라 얼마큼? 2만 5천 마리의 세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유 한 잔에 수백 마리의 세균이 있어도 섭취 기준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우유 마실 때 여러분 뭐 그냥 세균 되게 많아 맨날 씻잖아요. 그 많은 세균 씻으면 뭐예요? 사실은 다 마시는데 엄청납니다. 특히 젖소의 대변에서 이 세균이 오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저온 살균 후에 대장균 수를 1ml당 10마리의 세균 기준으로 말하지만 사실 한 컵 240cc 기준에서는 2,500마리에 맞먹는 세균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